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우리가 그 이그젬플 하나를 또 해보겠는데요. 이번 이그젬플은 이미지를 업로딩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미지 업로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파일로 올리는 게 아니라 그 파일 내용을 DB에 하나의 데이터로 이렇게 업로딩하고 그 DB에 올라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디스플레이하고 뭐 지우고 뭐 다시 업로드하고 이런 식의 그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응용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 파일을 올리는 게시판이나 이미지 또는 그 그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든다 하면은 당연히 이런 방식을 써야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러니까 반드시 갖춰야 될 몇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요. 자, image.php라는 것과 get.php라는 것과 delete.php 그리고 그 SQL 상에 우리가 서버에다가 그 테이블을 또 하나 만들어 놔야죠. 물론 이걸 또 다른 DB에다 만들어 놔도 됩니다. 사실 이것이 최소한도는 아니고요. 더 작게 할 수도 있는데 기능을 조금 분리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어쨌든 한번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소스 코드는 여기 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즉 PHP 파일 3개가 필요한데 image.php 파일 이거는 이 PHP 파일은 이미지를 업로딩 할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get은 이미지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때 쓰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도 되는데 일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delete.php라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특정한 그 이미지 파일을 레코드죠. 결국엔 지우는 아주 간단한 그러한 그 파일 2개가 더 필요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DB가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 기본이니까 우리가 먼저 DB를 만들어 놓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기서 제안하는 대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my_db라는 걸 만들어서 이미지라는 테이블을 만들 거고 images라는 그 테이블에는 뭐 id, 이름, name, 그리고 데이터 이거 3개만 갖고 하려고 합니다. 그 특정한 순서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이디는 넣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 파일 이름 넣고 그리고 이미지를 데이터로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이거죠. 우리가 안 해보던 건데 이 데이터, 이미지를 집어넣는다. 이미지는 그 문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이너리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 블럽 타입으로 데이터 타입을 설정해야 됩니다. 근데 블럽 타입의 기본적으로는 몇 K 기가 정도뿐이 못 들어가요. 그렇지만 이미지는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이즈가 있는데 이 미디엄 블럽 정도면 충분한 크기가 될 겁니다. 아마 이게 1.3메가인가 아마 제 기억에는 그런데요. 그 정도 크기면은 뭐 그거보다 더 크면은 더 큰 뭐 롱 블럽이라든 걸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이제 DB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알다시피 일단은 서버에 아파치와 MySQL 그 DB가 둘 다 러닝하고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DB에 한번 먼저 가서 볼까요? 우리가 DB에 가서 PHP MyAdmin에 가서 보면은 이와 같은 DB 그 구조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근데 my_db라는 이름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my_db를 만드는 방법.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후에 조금 크기를 충분하게 크게 해서 할게요. 이 데이터베이스명을 my 밑줄 db로 하기로 했죠. 그리고 이 만들기를 누르면 되죠. 그리고 테이블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테이블은 images라는 이름으로 만들기로 했고 컬럼 수는 3개만 있으면 되죠. id, name, data. 그렇죠? 그래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름은 첫 번째 필드는 id라고 하기로 했고요. 이거는 name으로 하기로 했고 이거는 데이터로 하기로 했죠. 데이터. id는 인티저인데 중요한 거는 이 오토 인크리먼트로 주면 되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프라이머리로 주키로 설정이 되니까 편하고요. name은 당연히 캐릭터로 해야겠죠. 캐릭터는 뭐 이미지 파일 이름이 클 수가 있으니까 한 50캐릭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데이터. 얘는 이제 블럽 타입으로 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블럽 타입. 여기 보면은 블럽 타입이 여러 개가 있어요. 타이니, 블럽, 그리고 미니,
미디엄 블럽, 롱 블럽인데 한 미디엄 블럽 정도면은 크기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거는 다 not null이어야 됩니다. null을 허용하면 안 되겠죠. 이름도 있어야 되고 아이디도 있어야 되고 모두 다. 그러니까 요거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장하고 실행시키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 테이블이 나오네요. 그 아이디, name, name으로 돼 있고 데이터로 돼 있고 인쇄를 눌러보면 좀 명확하게 이렇게 세 개의 필드로 되어 있는 아이디, name, 데이터. 그리고 첫 번째 거는 프라이머리 키고 인티저고 마차고 오토 인크리먼트고 얘는 미디엄 블럽 등등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 다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 코드를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오류가 이거를 그 리프레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별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일단은 이것을 보일 수 있게 해놓고요. 데이터베이스에 MyDB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이미지스라는 테이블 만들어진 거는 이제 된 거고요. 자, 실험을 위해서 우선 요 세 개의 파일을 한번 만들어 놓고 실험을 먼저 해봅시다. 제대로 워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냥 image.php를 그냥 여기 있는 걸 그냥 카피해서 Ctrl C 새로운 파일로 Command N, Command V, Command S 저장은 우리가 로그인이라는 폴더에다가 우리가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상관없으니까요. 새로 만들기 뭐하니까 image.php라는 거를 이름을 만들고요. use.php라고 하고요. 그리고 getphp와 delete.php도 Ctrl C, Ctrl New, Ctrl V, Ctrl S 이거는 get.php로 저장하고요. 마지막에 delete.php까지 Ctrl N, Ctrl V, Ctrl S 이거는 delete.php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로컬 호스트로 접속을 한번 해봅시다. 로컬 호스트에 로그인이란 폴더에 거기 image.php라는 걸 만들어 놓았죠. 한번 엔터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일 선택하게 되어 있고 업로드 버튼이 있고요. 여기 뭐 previous uploaded picture 하나도 없네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파일 선택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로컬 컴퓨터에서 업로드 시키고 싶은 이미지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가 생기는 겁니다. 파일 선택 인터페이스가. 저는 여기 lion.jpg라는 게 있어서 그걸 업로드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여기 조금 이상해요.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이거 패스워드 없는 거를 모르고 까먹고 패스워드를 넣었네요. 딜리트에도 넣었고 아마 여기도 넣은 것 같아요. get도 패스워드 없이 하기로 했죠. 루트는 이미지에도 혹시 패스워드가 설정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여긴 제대로 되어 있네요. 자, Ctrl S 저장하고 아마 get 할 때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하고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되네요. 그죠? 자, 파일을 이거는 이미 조금 전에 됐던 게 그대로 보이고 있는 거고요. 파일 하나 더 넣어 볼게요. 로즈가 있습니다. 저는 업로드 하면은 올라가고요. 그러면은 이미 두 개가 이거는 지울 수 있고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것도 또 잘못됐나 보네요. 한번 소스 코드를 살펴보니까 제가 모르고 delete.php를 예전에 이건 소스 코드를 이름을 좀 바꿨는데 여기 바뀐 것 같아요. delete.php 이거는 제가 렉처 노트에 바꿔 놓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저장하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업로드를 해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됐고요. 다시 한번 딜리트를 해볼까요? 이제 자, 딜리트 하나 되고 지우면 또 딜리트 되고 모두 딜리트 되고 그냥 업로드 하면은 셀렉트 파일 없다고 플리즈 셀렉트 나오고 만약에 또 다시 이번엔 걸 컵케이크를 이렇게 먹는 소녀 이미지를 올리면 올라가고 계속 작업이 반복해서 넣었다 뺐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죠. 자, 이와 같은 것을 그 스크래치부터 이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 되는 거를 확인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image.php를 여기 소스 코드를 잠깐 봐가면서 요거는 일단 모두 다 지워버리고요. 잠깐만요. 여기 폼, 그러니까 헤드와 폼 안에 것만 지워버리고 시작을 할까요? 컨트롤 S 저장하고 지금 다시 가서 우리 소스 코드를 한번 이 봐가면서 좀 작업을 한번 필요한 경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먼저 봤던 그 내용은 이렇게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뭐 파일이라는 이러한 그 텍스트 다음에 파일 선택이라는 요 그 인풋 엘리멘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풋 엘리멘트는 그 똑같은 인풋 태그인데 타입을 파일로만 주면 이렇게 생기고요. 이거는 그 서밋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입력 양식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스 코드를 봐가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그대로 바로 요 코드예요. 요 코드 폼을 만들 때 그 인풋을 타입을 파일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스 코드를 그대로 우리가 지금 바로 입력을 하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디 파트에서 폼을 하고요. 폼으로 시작해서 당연히 슬래시 폼으로 끝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풋 엘리멘트가 필요한데요. 타입을 파일로 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름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름은 그냥 이미지라고 우리가 이미지를 넣을 거니까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밋 버튼도 당연히 필요하죠. 타입을 서밋으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름도 있어야 되죠. 당연히 네임은 서밋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value는 여기에 쓰여지는 그 글씨인데 업로드 되는 거니까 업로드 하라는 뜻으로 업로드라는 이러한 그 문자열로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 폼에 시작할 때 텍스트로 파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써주는 게 좋겠죠. 그 버튼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 그런데 버튼을 눌렀을 때 이동할 액션 버튼을 당연히 만들어 놔야 됩니다. 액션 그 속성 값을 주는데 얘는 이 안에 PHP 코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image.php라는 파일을 다시 만들어 놓고요. 그죠? 그리고 메소드는 포스트로 당연히 해야겠죠. 요 태그 닫기 전에. 우리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로 당연히 하는 게, 왜냐면은 굉장히 큰 파일이 가기 때문에 get 메소드는 전달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enc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enc 타입은 encrypt 뭐 타입이라고 것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전달되는 그 파일이 바이너리 파일이기 때문에 그 바이너리 파일이 전달된다는 그 의미로 이것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어요. 멀티 파트 잘라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form data 하이픈 데이터 이거는 그냥 약속된 이러한 그 속성 값입니다. 그래서 멀티 파트다 PART 틀리면 안 되겠죠. 자, 멀티 파트 form data 이렇게 주면은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뭐 몇 글자 써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쓰고요. 요것을 그대로 한번 일단은 PHP 코드는 내용은 없지만 또 우리가 PHP 코드를 넣을 거니까 여기다가 물음표 PHP 그리고 물음표 닫고 이 PHP 코드를 넣겠다는 걸로 자, 이거를 그 image.php로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지금 요 소스 요거는 그대로 모양을 보기 위해서 놔둘 거고요. 새롭게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로컬 호스트에 가서 로긴 폴더에 image.php라는 거를 만들었으니까 가져와 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파일을 선택하는 버튼이 생겼고요. 이거는 그 브라우저가 한글로 깔려 있으면 이렇게 파일 선택이라는 한글로 자동으로 쓰여지고요. 우리가 선택하면은 얘가 여기 옆에 그 보여지게 되고요. 파일 이름이. 그리고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이 그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아무런 내용이 없죠. 지금은요. PHP가. 그래서 이렇다 할 작동이 되고 있지 않은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소스 코드를 한번 또 살펴봅시다. 당연히 DB에 연결해서 DB를 활용해야 되니까 그 DB 연결하는 과정이 제일 먼저 필요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MySQLi 쿼리로 DB를 연결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물론 이거를 파라미터로 써도 되지만 조금 그 시간적인 낭비가 되니까, 그리고 딱 하나의 소스 코드니까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즉 $con이라는 변수로 받을 건데 MySQLi 밑줄 그 connect, connect, connect라는 이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아규먼트는 그 서버 네임이죠. 로컬 호스트. 그리고 두 번째는 서버 사용자 유저 네임입니다. 우리는 루트 유저 하나뿐이 없습니다. 아직은요. 그리고 패스워드는 설정 안 했으니까 비워놓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DB를 직접 연결할 거니까 my 밑줄 DB를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커넥션이 안 됐을 때는 에러 메시지를 소위 뱉어내고 끝내라 이럴 때는 if문을 썼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or 문장을 써도 됩니다. or die라는 걸 쓰면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대신 죽을 때 그 줄 메시지를 MySQLi에서 제공하는 connect 실패했을 때 MySQLi co connect 그리고 또 밑줄 에러 이 함수를 쓰면은 자동적으로 그 함수가 실패했을 때 가진 그 메시지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반환해주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도 됩니다. 이게 조금 더 간단한, 좀 컴팩트한 그 코드죠. 그래서 이걸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미지 폴더에 있는, 그러니까 이미지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해줬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전 거 지금 지워버렸지만 예전에 이미 업로드된 그 그림들을 이렇게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잖아요. 물론 더 예쁘게 썸네일 방식으로 이걸 정리하는 것,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그 과제로 남겨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숙제나 또는 그 파이널 프로젝트 때 그런 식으로 하고요. 지금은 그냥 하나씩 디스플레이만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일단은 그 파일들을 다 가져와야 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문자열을 스트링 SQL 문장을 우리가 직접 실행하는 걸 하나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MySQLi의 그 query라는 이 그 함수가 있었죠. 이거를 제일 많이 쓰는데 SQLi죠. MySQLi query라는 요 함수를 제일 많이 쓰는데, 쓰는 방법은 처음에는 DB 연결한 커넥션 핸들러와 두 번째는 문자열 query QUERY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집어넣는데, 이거를 직접 우리가 입력을 해도 됩니다. 별로 길지 않은 거는. 그래서 select 모든 그 레코드를 가져오는 거죠. 어디서? from 테이블 이름만 우리가 얘기해 주면 되겠죠. 테이블 이름은 images라는 거잖아. 이미 연결되어 있으니까 DB는요. 이 select from images를 실행시키면 그 데이터를 모두 가져오는 건데, 이거는 old라고 제가 이름을 붙일게요. 그러니까 이미 옛날 그림들이라는 의미로 요 변수 하나를 설정했고, 아직은 그 디스플레이 같은 거는 안 할 겁니다. 요 뒤에 가서 할 건데, 일단은 그 submit 됐을 때 그 등록하는 거 먼저 하기 위한 거고요. 요거는 잠시 우리가 미리 그 모든 옛날 거를 읽어오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입력을 떠나서 old 된 거를 여기다가 previous upload 요거를 먼저 실험을 해도 되긴 되는데요. 조금 설명이 좀 복잡해질 우려가 있어서 잠시 갖고 있기만 하겠습니다. old라는 거는. 자, 이제는 그 데이터가 입력됐을 때 우리가 파일을 하나 선택했을 때 그 선택된 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과정을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상들이 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차근차근 제가 설명드리면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ubmit이 안 됐으면은 그 submit 버튼이 누른 게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if submit이 됐는지 확인해야죠. 그래서 is set 뭘 세팅할 거냐면 $밑줄 포스트 방식으로 이게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슈퍼 글로벌 변수에 submit 버튼이 눌려졌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sub submit이 됐으면은 submit이 세팅이 된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작업을 하고 나머지 아닐 경우에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즉, 요 안에는 서밋 됐을 때만 하는 거예요. 자, 서밋 됐을 때 뭘 해야 되냐면, 서밋된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른 슈퍼 글로벌 변수 하나가 사용되는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달러 밑줄 files라는 files라는 이 슈퍼 글로벌 변수가 자동적으로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파일이 서밋이 됐을 때 파일 타입이라는 인풋으로 입력받았을 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어레이는 어떤 식으로 작동되냐면은 associate array잖아요. 연관 배열인데 파일 이름, 그러니까 전달된 파일 이름, 여기에 파일명이 있죠. 이미지. 그 이름으로 그 이미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또 다른 어레이 형태를 띠게 돼요. 역시 연관 어레이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파일의 이름이 뭔지, 그리고 그 사이즈가 뭔지, 또는 그것이 몇 가지 기본 정보가 있는데, 임시 이름이라는 것도 있고요, 파일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등등등 있는데, 그거는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쓰시면 되고, 우리는 요거 하나, 두 가지만 쓸 겁니다. 파일 이름과, 그리고 TMP name이라는, temporary name이라는 그것만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름. 그 이름에 당연히 우리가 사용자를 제대로, 그러니까 버튼을 제대로 눌러서 선택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요거 경우입니다. 자,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파일을 라이온을 선택하고서 우리가 여기 lion.jpg가 있는 상태에서 업로드 하면은 당연히 name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lion.jpg. 그런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냥 업로드 눌렀어요. 그러면은 텅 비어 있는 거죠. 텅 비어 있으면 파일이 전달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른 일을 하도록 우리가 코딩을 짜야 됩니다. 바로 그거를 우리가 핸들링하기 위해서 요렇게 요 내용을, 이것이 텅 비었는지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empty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쵸? 이름이 전달이 됐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름이 전달이 안 됐으면 empty면은 뭐예요? 그냥 소위 파일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전화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당연히 파일 선택 안 했네라고 써줘야 되죠. 실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다가는 h2라는 소위 태그를 써가지고 굵은 글씨 큰 걸 쓰는 거죠. please select on image. 이미지가 선택이 안 됐으니까 이미지 하나 선택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메시지 하나 쓰고서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empty가 아니란 얘기는 뭘까요? else 문장에서는. 자, 파일이 선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된 파일을 가져다가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테크닉이 좀 필요합니다. 뭐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보안상 한 가지 작업을 해주는 게 참 좋습니다. 이 add slash라는 함수가 있어요. add slash. 이 add slash라는 함수는 PHP에서 뭐라는 거냐면, 우리가 특수 문자들이 있잖아요. 뭐 슬래시라든지 아니면 따옴표라든지 아니면은 뭐 태그라든지 등등 그런 문자들을 그대로 우리가 입력을 받으면 무슨 작업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나 아니면 특별한 코드 형태가 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 문자들에게 슬래시, 그러면은 앞에 슬래시를 붙이면은 그거는 문자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정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소위 해킹의 염려가 있는 코드를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dd slash를 써주는 게 돼요. 좋아요. 근데 어디에 써줄 거냐면 이름과 소위 파일과 다 써주면 좋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달러 밑줄 파일, 우리가 아까 입력되는 게 files라는 슈퍼 글로벌의 이미지였죠. 이미지라는 어레이에 파일 이름이 name으로 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add slash라는 소위 함수를 써가지고서 얘를 실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이미지 네임이다 라고 이렇게 변수에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그렇게 와요.
근데 데이터는 어떻게 가져오냐면은요,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 file get content로 가져와야 돼요. file get content라는 함수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 array 안에 있는 그 값을 가져오는 건데,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식으로 가져오는 거냐면 파일 이름을 주고서 그 파일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왜 파일 이름에 주고 가져오냐면 이 파일 이름은 뭘 나타내는 건지 일단은 쓰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files라는 input 엘리멘트를 쓰면요, 우리가 가져와라 말라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가져와요. 그냥 자동적으로 temporary 폴더에 직접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가져온 파일을 서버에 놓되 어디 특정한 장소에 갖다 놔요. 그게 여기 가르쳐줍니다. files의 image라는 그 array의 그 임시 파일 이름은 말 그대로 tmp 밑줄 name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거는 그 파일을 가져온 다음에 파일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일 폴더와 이름까지 다 있는 거라서 이 파일을 읽어라 라는 게 바로 파일 get content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서버에서 그 클라이언트에서 보낸 파일을 읽어보는 겁니다. 가져온 다음에. 근데 그거를 또 조심해야 되는 게 거기에 그 특수 문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add slashes,라는 요 함수를 써서 또 add slashes를 써서 이 파일의 내용물을 좀 그 소위 sanitize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미지 데이터에 해당되는 겁니다. 실제 이미지의 그 값들이죠. 그걸 이미지 데이터라는 요 변수에 넣어놓고 우리가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의 사이즈를 아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get image size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써야 돼요? 역시 잠깐만요. get image size인데 그 파일 이름은 여기 우리가 아까 했던 달러, 이미 가져온 파일이죠. 달러 밑줄 files 이미지에 또 name에 그 temporary 파일이 있는데 이 친구의 파일 사이즈를 알아내라는 게 get image size라는 함수고요. 얘를 또 저장해 놓으면 좋겠죠. image 밑줄 사이즈 하면은 요 사이즈를 우리가 그 내부적으로 저장해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의 크기도 알았고, 그리고 이미지의 데이터도 이름 있고, 데이터의 내용물 있고, 이미지의 이름까지도 이렇게 변수로 갖고 있는데, 그거를 거기 DB에 쓰면 되겠죠? 자, 그런데 쓰기 전에 또 우리가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쓰기 전에 이 이미지를 보냈는데, 이미지의 내용이 텅 비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거는 이미지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어떤 파일이 왔을 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실험해도 될 겁니다. 파일이 왔는데 그 파일이 이미지 파일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지금 무슨 HWP 파일, PPT 파일 이런 게 왔을 때는 get image size라는 그 함수를 거쳤을 때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인 경우에만 얘가 이미지의 크기를 줘요. 그러니까 이미지인지 아닌지 소위 검사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또 활용하면 좋겠죠. 만약에 달러 이미지 밑줄 사이즈를 검사해서 얘가 만약에 false면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false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미지가 아닌 거죠. false라는 거는. 그러면은 이건 이미지 아니네라고 컴플레인을 해줘야 돼요. DB에 넣기 전에. 그래서 에코 문장을 또 한번 써가지고 또 크기를 좀 H2 엘리멘트로 써가지고서 that's not on image 뭐 파일이라고까지 써줄까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H2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미지 파일이 아닌 거를 한번 경고해주는 좋은 효과가 있고요. 만약에 else 이미지 파일이면이죠. 이제 이미지 파일이 것이 확정이 됐으면은 이제 넣어야 됩니다. 넣는 방법은 이 SQL 문장을 사용하면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단 $SQL이라는 변수에다가 이번에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죠. 어떻게 해요? insert into image죠. 우리가 이미지든 뭐든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넣을 때 insert into라는 것에 테이블 이름
테이블 이미, 그러니까 DB는 이미 선택되어 있으니까요. 이미지즈 밑에 자, values라고 직접 썼어요. 여기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이 values 앞에다가 뭐 id는 뭐 name은 그리고 뭐 데이터는 이렇게 일일이 그 필드명을 써줘도 돼요. 그런데 그냥 그 순서대로 다 넣어줄 거면은 이걸 안 써도 돼요. 그죠? 그 대신 그 순서에 맞춰서 데이터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id는 우리가 안 써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빈 공백을 넣어줘도 되고요. 조금 더 세련된 방법은 그냥 null 값을 넣어줘도 됩니다. 잠깐만요. null 이렇게 넣어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안 넣는다는 뜻이에요. 뭐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달러 이미지 네임과 이미지 네임을 써기로 했잖아요. 첫 번째 필드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필드에다가 이미지 데이터를 넣기로 했죠.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라고 이렇게 써주면 그 이미지 데이터와 이미지 네임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SQL 문장을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건요 아직 실행은 안 시킨 겁니다. 실행은 어떻게 시켜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mysqli 밑줄 그 query query라는 요 함수를 쓰는데 $콘에다가 $SQL을 실행시켜서 넣어라 하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것이 들어갔는데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조차도 if 문장을 써가지고서 if 만약에 그러니까 제대로 되면은 이게 true가 나오고요. 제대로 그 입력이 안 되면 false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not이라는 요 커맨드를 써가지고서 만약에 not이라는 이 느낌표 다음에 이게 MySQL 쿼리를 실행시킨 결과를 그 반전을 시켰으니까 잘못됐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not 입력이 잘못됐을 경우에 뭘 하라 그래요? 입력 안 됐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우리가 여기다가 그 소위 에코 문장으로 써서 problem in uploading image 한 다음에 그 기왕이면은 그 에러 메시지도 함께 써주면 되죠.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때 무슨 잘못된 그 에러가 발생한 거니까 그 에러를 직접 써주면 됩니다. MySQLi 밑줄 이번에는 그 ERROR만 써줘도 되고요. 그 대신 여기 안에다가 con 이렇게 써주면, 그러니까 MySQLi 커넥션 에러랑 다르고요. 이거는 요 커넥션 상에서 지금 작업하다가 에러가 난 거니까 MySQLi 에러 이렇게 써줘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문장대로 실행이 잘 될 거고요. 이 그 if 문장이 여기 잘못됐을 경우에 에러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됐을 경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대로 됐을 경우에는 입력이 잘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한번 처리해 보려고 해요. echo라는 그 또 문장을 써서 또 큰 글씨로 H2라는 큰 글씨로 잘 들어갔다. NEWLI newly uploaded uploaded image라는 그 소위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지 파일 이름까지 한번 써주면 좋겠죠. 여기다가 내부에다가는 이미지 밑줄 name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을 되는 거고요. 그리고 /h2로 h2 태그를 닫아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쿼테이션 막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대로 들어갔다는 거를 얘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서 else를 끝내줘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한 새로운 작업 하나가 이제 필요한 건데 뭐냐면은 이미지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미지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제일 확실한 작업은 이미지를 가져와서 디스플레이 해보는 겁니다. DB에서.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한 줄을 좀 더 주려고 합니다. 여기 옵션 1이라고 쓴 거는 그걸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활용해 보시라고요. 자, 일단은 그 이미지를 그냥 디스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에코 문장을 써서 img 태그를 여기다가 넣고 그 src equal 여기다가 그 파일 이름을 써주면 되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이미지를 넣는 방법이에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요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와야 될까요? DB에서 가져오는 방법을 여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롭게 파일 하나를 만들 거예요. 한번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다가 get.php라는 파일을 돌려서
그걸 가져와서 여기다가 집어넣도록 만들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get.php의 파일을 실행시키긴 하는데 이거는 그 소위 get 메소드를 써가지고서 얘를 호출하고 싶어요. 그 파일 이름만 주면 되는 거니까 name equal 달러 그 이미지 밑줄 name을 가져와라 라고 시키는 거고, 요 get.php는 결국에 목적이 뭐냐면은 그 DB에 가서 요 이름의 이미지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집어넣으세요. 요 소스 그 소위 아규먼트의 값으로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왕이면은 그 이미지 크기가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width하고 height도 정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사이즈는 제가 임의로 정한 거예요. width 250, height equal 200 정도로 이렇게 크기 정도로 디스플레이 하도록 만들어 놓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마 잘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또 다른 방식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서 우리가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거는 좀 그 실행이 안 됐으니까 제가 코딩을 안 했으니까 안 될 거고요. 다시 리프레시만 하고요. 자, 파일을 한번 라이온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서 열기 업로드 해 볼게요. 에러가 떴네요. 뭐가 떴는지 봅시다. 22번 라인에서 add 슬래시인데 셰시즈 스펠링 잘못됐네요. 22번 라인에 add slashes 그죠? 컨트롤 S 다시 저장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거는 그냥 리프레시만 해도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번에도 또 에러가 떴네. 잠깐만요. 제가 저장을 안 했나 봐요. 여기서 컨트롤 S 22 add slashes file get content. 잠깐만요. 코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컨텐츠인데 잘못했네요. 그죠?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어요. 거기서 또 에러가 떴네요. file get content. 그죠? 컨트롤 S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리프레시 하고요. 자, 파일 선택 라이언 열고 업로드하고 또 에러 get image size 여기서 에러가 났네요. 잠깐만 또 소스 코드 한번 보겠습니다. get image size files image temp name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여기서 무슨 죄송합니다. 이게 temp name이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미 가져와 있는 파일에서의 사이즈를 재야지, 아직 이거는 이름만 있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잘못된 겁니다. 이 temp name을 잘못 썼네요. 제가 다시 지금 업데이트 시킨 다음에 다시 리프레시 해볼게요. 자, 됐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newly updated image lion.jpg가 탁 이렇게 나오죠. 지금. 그죠? 만약에 또 다른 파일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컵케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잘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근데 get.jphp를 제가 그냥 아까 코딩 해놓은 게 그대로 있네요. 요거를 그래서 된 겁니다. 지금 get.php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운 줄 알았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보면은 새로운 파일이 올라가긴 해요. 그런데 이전의 파일들이 올라오질 않죠. 그것들을 지울 수 있는 그 환경, 그거는 조금 이따 하고, get.php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거는 코딩을 다시 하지 않고 그냥 설명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get.ph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DB 연결해야 돼요. 로컬호스트 루트에 MyDB에다 연결하고요. 그리고 나서 리퀘스트를 할 때 여기서는 이게 get 메소드인지 포스트 메소드인지 간에 둘 다 리퀘스트이기 때문에 어떤 메소드든 간에 리퀘스트가 일어나면은 이 변수를 이 슈퍼 글로벌 변수 리퀘스트라는 거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get true나 post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name 전달받은 name은 여기서 전달해 주잖아요. 지금 저희가 요 name의 이름으로 달러 이미지 네임을 전달하니까 그 이미지 네임을 받아서 그걸 어디서 가져와요? name이
달러 네임으로 전달된 그 값을 테이블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MySQLi 쿼리를 통해서 그 이미지 데이터를, 그러니까 레코드를 가져오는 거고요. 그 레코드 중에서도 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소위 하나의, 그러니까 여러의 행일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의 행으로 바꿔주면서 하나의 행에 대해서 그 소위 associative array, 이거는 이미 여러 번 해본 겁니다. MySQLi fetch associate라는 함수를 쓰면은 얘가 array 형태로 바뀌죠. 그래서 그 셀 하나하나가 array의 엘리멘트인데 그 중에 데이터 값만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달러 이미지라는 변수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그냥 에코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바이너리 값이지만은 그 스트링 형태로 누구한테 얘한테 소스 값에 여기에 이미지 파일 내용이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스 코드로 보면은 우리가 조금 명확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여기다가 그 페이지 소스를 한번 볼게요. 원래 소스 코드가 그대로 보이는 거죠. 당연히 이게 리턴된 게. 그래서 여기서는 확인은 좀 어렵겠네요. 근데 요 내용이 결국에는 그 여기에 그 get에서 전달받은 그 내용을 우리가 디스플레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값이 들어온 거죠. 이러한 값. 그리고 이러한 값이 제대로 우리 이 텍스트로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이와 같이 소스에 이러한 그 값으로 전달되면은 이것이 제대로 디스플레이 되는 거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 딜리트 문장과 아울러서 이것이 그 디스플레이 되도록 이전 것지 그 코드를 또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밑줄 요 부분은 옵션 2는 잠깐 나중에 그 코멘트 아웃 되어 있는 거니까 나중에 살펴보고요. 왜냐하면 요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그 카피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번에는 뭘 할 거냐면은 이거는 입력이 다 끝났고요. 입력되는 과정은 다 끝난 거고 이 새롭게 입력된 거 말고 이전에 입력된 값을 디스플레이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일단은 에코 문장을 써가지고서 그 previously uploaded picture라는 이 제목을 한번 써줘 볼까요? 그냥 h2 엘리멘트로 써주고요. /h2로 닫아주고 이 내용은 previously uploaded, 이미 이전에 업로드된 pictures라고 이렇게 그 써주고 싶은 거고요. 이렇게 한번 해줘 볼까요? 자, 요번에 보면은 이 while 문장을 써서, 왜냐하면 여러 개의 그 이미지가 그 테이블에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while 문장에서는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이 앞부분에서 사실은 그거를 미리 해놓는 게 아닌데 제가 미리 해놨었죠. select 몰라 from images라는 것이 있죠. 요거는 사실은 여기 있을 필요는 없네요. 그러니까 컨트롤 X 지우고 이거를 저 밑에 갖다 놓겠습니다. 좀 헷갈리지 않게. 사실은 제 코드 그 렉처 노트의 소스 코드도 좀 바꿔 놓겠습니다. 여기에 위치하도록. 자, 이거는 그 데이터를 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 로딩된. 그런데 요거를 앞에 놓은 이유가 있긴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파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가져오려면은 컨트롤 X 다시 앞으로 갖다 놓을래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파일은 다시 디스플레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미리 해놓는 게 좋네요. olds라는 것을.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씩 끄집어내는 방법이 이미 유사한 걸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MySQLi 밑줄 fetch array라고 있었죠. fetch 밑줄 array 괄호 열고 $olds 하면은 이 여러 레코드가 있는 이 olds라는 요 스트링 문자열을 우리가 그 하나하나의 레코드만 끄집어내는 겁니다. 어레이 형태로. 그게 MySQLi fetch array라는 요 함수였는데요. 그래서 하나를 끄집어내면은 그걸 $1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호출해서 확인을 하도록 할 거고요. 자, 하나가 이렇게 끄집어냈으면은 에코 문장을 써가지고서 그 이미지를 디스플레이를 시킬 겁니다. 즉 img 태그를 쓰고요. 여기 앞에서 했던 요것과 유사한 건데 요번에는 조금 다른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래야 되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get.php는
outside 파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직접 그냥 파일 DB에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즉 src 소스의 값으로 데이터 콜론 이미지 슬래시 jpeg 요런 그 문법이 있습니다. 데이터인데 이미지고 JPEG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 엔코딩 방식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그 base 64라고 base 64라고 써주고요. 그런 다음에 그 데이터 값을 쭉 써주면 돼요. 그런데 써주는 방법은 그 사실은 그 데이터를 직접 가져올 때 이미 여기 가져와 있어요. 원이라는 그 중에 데이터 즉 이 원점 데이터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1에 있는 데이터 값을 써주면 되죠. 당연히. 그런데 이 원점 데이터를 그냥 써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base 64 방식이라는 엔코딩 방식을 써주는 게 이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base 64 밑줄 encode 엔코드라는 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값을 64비트짜리 그 엔코딩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변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텍스트 형태로 이렇게 써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고 당연히 여기 소스는 시작했으면 닫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쿼테이션을 닫아줘야 됩니다. 닫아주는 방법은 이렇게 싱글 쿼테이션으로 시작한 요거에 대한 닫아주는 거를 여기다 써준 거예요. 단순히. 그리고 그 기왕이면은 그 뒤에다가 with heights도 써주면 좋겠죠. width. 썸네일 방식으로 할 거니까 이건 사이즈는 지금 크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그 적당한 걸 쓰세요. 저는 250하고 그 200을 쓰고 있거든요. 하이트는 200 정도. 그리고 그 닫아줘야 되죠. 태그를 이렇게 태그를 닫아주고요. 요 슬래시는 안 써도 되고 써주면 되는데 요즘에 방식이 좀 그 소위 그러니까 empty 그 태그라 그래서 클로징 태그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닫아주는 것도 그 많이 쓰이는 포맷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게 그 이미지를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S 저장하고 한번 리프레시를 해봅시다. 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지금 보니까 이미 넣었던 이미지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거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다시 레코드를 하나 여기다가 더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에코 해가지고 딜리트 문장을 하나 넣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요 에코 다음에 에코 한 다음에 앵커로 만들어 놓을 건데요. 지금 이 앵커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A/A 이렇게 해줄 건데 그 사이에다가 delete라는 그 문자열을 써줄 거고요. 이 delete라는 문자를 쓰면은 그 링크를 만들어 놨으니까 얘를 누르면 여기다 줄바꿈 기호는 항상 그림 하나씩 바꿔 놓으려고요. 그 딜리트가 되도록 만드는 방법인데 이때 여기서는 그 href로 우리가 다른 코드를 불러서 그 지우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delete.php 요거를 이미지 요건 지워버릴게요. 제가 저것도 못 지웠네요. delete.php라는 코드를 가져올 겁니다. 근데 이 코드에다가 지우는 방식을 그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기왕이면은 그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게 좋겠잖아요. 여기선 id를 썼네요. 우리가 id를 써도 되니까 이걸 get 방식으로 또 접근해 봅시다. 물음표 한 다음에 id equal 그 id를 어떤 식으로 줄까요? id는 그 정수니까 문자 형태가 아니죠. 이거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1 안에 id라는 엘리멘트를 가져다가 이 원이라는 거는 어레이 형태로 들어있으니까요. id와 name과 그 데이터가 들어있겠죠. 그 중에 id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id를 가져다가 사용을 할 때 이거를 쿼테이션으로 막아줘야 되니까 싱글 쿼테이션으로요. 이거는 조심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싱글 쿼테이션을 하나만 써야죠. 왜냐면 여기서 시작된 쿼테이션을 여기서 닫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닫아줬다는 뜻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그 태그 닫고 그리고 슬래시 A로 또 태그 닫아주고 줄바꿈 기호 해주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 S. 그런데 문제는 delete.php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하고요. 일단은 요 그 부분만 제대로 됐는지 한번 봅시다. 자, 됐네요. 그런데 이거 눌러봤자 delete라는 그 소위 PHP 코드가 없으면 안 될 거예요. 지금은 근데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 살펴보고 들어올까요? 자, 아이디를 전달받으면 get 메소드로 전달된 아이디에 따라서 커넥션, 이거는 너무 뻔한 얘기예요. 로컬 호스트 루트로 MyDB 연결해서 delete from image where id equal 전달받은 $id. 그러니까 id가 지금 전달받은 거를 지우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시 그 소위 커넥션을 끝내준 다음에 뭘 합니까? location image.php. 자, 그러니까 제가 요거 하나를 지우고 나서 다시 image.php를 실행시키죠. 그러니까 그 지워진 건 없어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죠? 지금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delete 하나씩 다 지울 수 있습니다. 편하죠? 다 지웠어요. DB 한번 가서 볼까요? 어떻게 돼 있는지. 리프레시 하니까 데이터 하나도 없네요. 그죠? 그 보기에. 자, 그러면 일단 좀 넣어놓고 다시 돌아올까요? 이게 아니라 요거죠. 자, 리프레시 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꺼도 되겠네요. 이전에 그 스타일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이걸 누르면은 이미지 선택하라고 나오고요. 라이언하고 그리고 로즈 두 개를 올려놓고 한번 볼게요. 자, 라이언하고 로즈가 올라갔어요. DB에 가서 볼게요. 리프레시 하면 라이언 이미지와 로즈 이미지가 이런 크기로 들어있다라는 게 딱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그 중에 하나인 그 라이언을 제가 지워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여기에 또 DB에 가서 보면 라이언은 없고 로즈만 남아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여기 소스 코드에 그 DB에 입력할 때 그리고 입력된 걸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 어딨죠? 옵션 1을 썼는데 즉 이미지 태그에 get.php로 가져온 것도 있지만 여기서 보여준 요 두 번째 옵션 2는 커멘트 아웃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쓰면 되는 건데 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 밑에서 사용한 방법. 그 데이터 콜론 이미지에다가 JPEG 베이스 64 다음에 이거를 베이스 64 엔코드 방식으로 가져오는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교해 가면서 한번 작업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린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활용하면은 그러니까 그 소위 게시판상에 여러 가지 이미지 파일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소위 말하자면 맛집 정보 올리기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자기 사진 올리는 사이트 그것을 소팅하고 디스플레이하고 여러 가지 방법 딜리트하고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